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새 학기 시작 뒤 학생과 교사가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5년 만에 동남권 신공항 입지 변경으로 교통망 확충 계획의 변경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신중한 정책 추진과 계획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설치율은 미미하고 재기능을 하지 못하는 카메라도 다수였습니다. 경남도의회가 지난 사흘 동안 진행한 도정 질문을 분석해보니 여전한 지역구 챙기기와 일방적인 질문이 많았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된 이후 학생과 교사가 잇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교육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교생이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크게 증가한 만큼 확진 환자가 발생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부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진주의 한 중학교, 학교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한 이 학교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교사와 학생 등 접촉자 52명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중입니다. 개학 뒤 경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곳은 유치원을 포함해 모두 6개 학교, 학생 5명과 교사 1명입니다. 이 때문에 학교와 학원 등에서 접촉한 사람 222명이 검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격주제로 이렇게 비대면 수업을 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학교 가는 거에서는 조금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현재 매일 전원 등교하는 초등학교는 경남 전체의 87%인 450여 곳. 중고등학교도 절반 정도가 매일 등교해 대면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거리 두기를 한다곤 하지만 등교 수업 확대에 자칫 확진자가 확산될까 일선학교도 비상입니다. 감염병 모의 훈련 관련한 4가지 시나리오를 각급 학교에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매뉴얼과 그다음에 학교 생활 방역 일환으로서 추진하고 마스크 착용 이 부분도 좀 더 교육 자료를 제공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학기가 시작된 학교에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권고에 따라 경남에서도 이달 중 요양병원과 시설에 65세 이상 입소자와 종사자 2만 3천여 명에 대한 접종이 시작됩니다. 경남에서는 지난달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시작된 이후 어제까지 접종 대상자의 86.3%인 4만 3천여 명이 접종했으며 지금까지 751건의 두통과 발열 등 경증 이상 반응이 접수됐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기획보도 2번째 시간입니다. 김해 신공항 확장에서 가덕도 신공항으로 5년 만에 변경되면서 교통망 확충 계획에도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경상남도가 기존에 추진했던 도로망 계획은 대부분 보류됐고 16조 원의 가덕도 신공항 연결 도로망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6년 김해공항 확장안이 발표된 며칠 뒤 경상남도가 발표한 교통망 확충 계획입니다. 김해 신공항까지 영남권에서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한 고속도로 2곳과 철도 2곳 건설을 정부에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년이 지난 현재 이 가운데 부산 신항에 접근할 수 있는 대구 부산 고속도로의 남밀양 IC와 남해고속도로 진례 JC를 잇는 연결도로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일 뿐 나머지 3곳의 계획은 보류됐습니다. 2019년 김해 신공항 재검증이 거론되기 시작하자 도로망 확충 사업이 검토 단계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기존에 추진했던 계획들은 저희들 김해 신공항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덕공항으로 가게 되면 기존의 계획을 보완해야 될 부분 보완하고 신규로 필요한 시설들은 추가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대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로 경남에서 1시간 내 접근이 가능한 교통망 구축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가덕도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창원 진해구나 거제 등의 공항 접근성은 좋아진 반면 경남 대부분 지역에선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경남 부산의 추진안은 2030년까지 10개의 도로와 철도망을 건설한다는 것,
부산신항에서 김해간 고속도로 신설 등 4건의 도로 건설에 약 4조 3천억 원, 부산신항에서 거제까지 6건의 철도 건설에 약 12조 1천억 원을 투입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런 노선들이 30년까지 다 추진하게 되면 우리 경남 지역 어디서든 60분 이내 가덕신공항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하지만 난관은 만만치 않습니다. 계획 일부는 기본 설계 중이거나 기재부와 예타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16조 원의 막대한 예산 확보도 부담입니다. 계획의 보류나 지연이 반복되면 도민들의 불편과 피해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정책 추진과 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하동 대송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민간에서 공영개발로 바뀝니다.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군민 부담을 지운 만큼 분양률을 최대한 빠르게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보도에 이종승 기자입니다. 하동 대송산업단지가 빠르면 다음 달부터 민간에서 공영개발로 첫 출발합니다. 민간 사업자의 대출금 2,260억 원을 하동군이 대신 갚고 사업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군민 부담이 될 1,300억 원의 지방채까지 발행할 만큼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합니다. 최대 걸림돌은 단 2건, 9만여 제곱미터에 머물고 있는 분양 실적. 전체 산업시설 용지 81만여 제곱미터의 11%에 불과합니다. 올해 첫 출발은 좋습니다. 최근 거린 뉴딜 식품 기업인 경남 QSF와 1,554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그런 친환경 그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은데 그런 점에서도 이런 투자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대규모 발전 회사를 포함한 여러 기업들과의 분양 협의도 조금씩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발전회사 등을 포함을 해서 한 5개사 정도 그 분양 협의를 하고 있는데 실 입주 의향은 매우 강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송산단 산업용지의 3분의 1을 넘는 외국인 투자 지역을 지정받을 수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최근 외국 기업 5곳과 입주 의향 MOU를 맺어 지정 요건을 갖췄지만 산업자원부의 까다로운 심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산자부에서 많이 따지고 있는 실입주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MOU 입주 업체를 좀 더 늘리는 게 유리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동구는 수소산업 투자 기업에 최대 100억 원 지원 등의 과감한 인센티브를 통해 올해 분양률을 3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종승입니다. 오늘 전국에는 봄비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지역도 현재 시간당 1에서 5mm의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데요. 이 비는 저녁에 서부 지역부터 차차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이 최대 60mm가량으로 봄비치고는 꽤 많은 양이 내리겠고요. 오늘 비는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가장 강하게 올 것으로 보여서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녁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거제에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9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는데요. 강풍으로 인해서 날아갈 물건이 없는지 사전 점검해 주시길 바랍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오늘 남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비가 오면서 길이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습니다. 안전하게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과 낮에 일교차가 크지 않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밀양 7도, 함안 7도, 창원 8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1도, 양산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6도, 진주 7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진주 11도, 사천은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 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의 안전 문제를 짚어보는 기획 보도입니다.
당초 정부는 내년까지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 카메라를 모두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경남의 단속 카메라 설치율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또 카메라가 있어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곳도 많은데요. 그 실태를 이재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의 한 초등학교 앞 왕복 6차선 도로입니다. 곳곳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판이 보이고 단속 카메라 앞에서는 차량들이 따라 속도를 줄입니다. 네, 이곳에는 지난해 12월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하지만 실제 단속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그럴까? 실제 단속하려면 오차 범위 등을 확인하는 인수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곳은 아직 검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사하는데 시간이 아주 좀 일일게 넉넉 잡아서 몇 달 걸리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해 경남 스쿨존에 설치된 200대가 넘는 단속 카메라 가운데 절반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수검사를 하지 못했거나 진행 중입니다. 인수검사는 도로교통공단이 맡아 하는데 경남의 담당 직원은 세계팀 7명, 현재 인력과 장비로는 역부족입니다. 요구하는 그 기간 내에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제 인원을 첨가시키고 장비도 같이 첨가시켜가지고 원활하게 그렇게 추진을 하고. 단속 카메라 설치율도 아직은 낮습니다. 경남의 어린이 보호구역은 모두 800여 곳. 이 가운데 197곳만 설치돼 설치율은 24%에 그쳤습니다. 진주시와 밀양시의 설치율이 높았고 양산과 하동, 김해는 10% 정도로 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이게 예산 확보가 좀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네, 현재 예산에 따라서 다른 것 같더라고요. 단속 카메라 설치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화물차 없는 스쿨존 운영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진입 전에 60, 50, 30 단계적으로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속도 완화 구간 적용이 필요합니다. 현장 실정에 맞는 적절한 단속은 물론 시민의식 변화가 맞물려야만 안전한 등하굣길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경남도의회가 지난 사흘 동안 진행한 도정 질문을 분석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의 지역구만 노골적으로 챙기는 질의는 여전했고 또 중복된 질문을 하거나 답변을 듣지 않는 일방적인 질문을 하는 의원도 있었습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이번 도정 질문의 쟁점 중 하나였던 도청 이전과 서부청사 효율화 방안. 주제는 같지만 창원과 진주 등 지역구 의원마다 전혀 다른 입장과 의도로 질문해 집행부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도가 가지고 있는 땅, 창원시를 배제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겠습니까? 농기술원과 경남 수목원에 더해 앞으로 인재개발은 보건환경연구원 등이 연계된다면 의원님의 지역구에 대한 애정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의 특정 사안을 노골적으로 챙기는 질의도 있었습니다. 다설사와 연계된 주요 도로의 표지판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건지. 지사님 좀 지시를 내려서 꼭 좀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도나 통영시의 사안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지역구 관련 질의로 시간을 다 쓰다 보니 중요한 현안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하거나 동남권 메가시티나 가덕도 신공항 문제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소중한 도정 질문 기회를 갑자기 서면 질의로 대체하는가 하면 일문일답인데 답변자를 들어가라고 하고 혼자 연설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가시고 제가 하는 언론에 난 걸 갖다가 보고 참고를 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코로나 관련 민생을 챙기는 질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질의, 깔끔한 자리와 시각적 효과를 보여준 질의도 있었습니다. 도정 질문의 고질적인 병폐는 의정을 감시하는 도정 모니터단이 운영되지 않고 도정 모니터단 관련 도의회 담당 부서와 직원이 없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도정 질문을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개별 의원들에게 맡겨서 발생하는 일인 만큼 원내 정당 대표단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경남도 내 문화예술계 소식을 전해드리는 문화가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원 신진작가 초대전과 국립오페라단의 라보엠 공연 등 다양한 소식을 서창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창원문화재단 3.15 아트센터는 오는 16일까지 제2, 제3 전시실에서 창원의 미래를 담당할 젊은 예술가들이 참여하는 창원 신진작가 초대전을 엽니다.
이번 전시회는 지난해 선발된 창원의 선진 작가 39인이 참여해 해화와 공예,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분야 80여 점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이 오늘과 내일 두 차례 국립오페라단의 라보엠을 무대에 올립니다. 국립오페라단은 국내 최고의 오페라 단체로서 이번 공연은 젊은 마에스트로 김광현의 지휘 아래 최정상 성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을 공연합니다. 조각가 문신 선생의 해외 초대 포스터 특별전이 오는 30일까지 창원 창동예술촌 문신앤셀라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내년 문신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1970년부터 1990년까지 해외 전시 관련 포스터 30여 점을 통해 문신 작품의 국제적 위상과 명성을 드러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제39회 경상남도 연극제가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도내 11개, 지부 12개 극단이 참가한 가운데 무료로 열립니다. 이번 연극제는 관객, 그들이 일상이란 주제로 매일 한 편씩 경연 공연과 부대 행사를 펼칩니다. 창원에 있는 가곡전수관이 연중 상설 공연인 목요풍류의 첫 프로그램인 신춘음악회 언약이 늦어가니를 어제 저녁 처음 공연했습니다. 목요풍류는 가곡과 가사, 시조 등 정가와 국악 실내악을 주로 공연하는 가곡전수관의 대표 공연인데 12월까지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저녁에 진행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2021 농식품 온라인 수출 상담회가 오늘 오전 진주 NBC 컨벤션 대연회장에서 열립니다. 김해 슬로시티 문화창작소 활성화 간담회가 오늘 오후 김해 슬로시티 문화창작소에서 마련됩니다. 창녕군 여성단체협의 회장 이취임식이 오늘 오후 여성회관에서 열립니다. 거창 다목적 체육관 기본 실시 설계 용역 설명회가 오늘 오후 군청 상황실에서 예정돼 있습니다. 제224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오늘 오전 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립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차세대 훈련체계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합성 전장 훈련체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합성 전장 훈련체계는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등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최첨단 훈련체계로 저비용으로 대규모 연합훈련이 가능해 글로벌 방산 시장의 블루칩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사천시가 사천에서 한 달 살아보기 사업을 다음 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사천에 최소한 5일에서 최대 30일 동안 머물면서 섬과 도보, 버스킹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선발된 관광객에겐 한 명당 5만 원에서 최대 8만 원의 체험비가 지원됩니다. 함양군이 모바일 함양사랑 상품권을 1인당 월 최대 30만 원까지 10% 할인 판매합니다. 이번 특별 할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비 촉진을 위한 것으로 모바일 상품권은 제로페이 구매 앱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진 가운데 경남경찰청도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33명의 수사 인력이 배치된 전담 수사팀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내부 정보 이용 행위나 개발 예정 지역의 농지 부정 취득, 토지 불법 형질 변경 등 부동산 투기 행위와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지자체 각종 도시개발 사업에서 LH발 투기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경상남도는 전현직 고위공직자와 유관부서 공무원, 지방공기업 직원 등에 대해 토지 매입과 투기 의혹이 없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공직자 부동산 투기 공익제보센터를 설치해 도민들의 제보를 받을 예정이며 이달 안에 LH 땅 투기 방지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 대림자동차에서 일하던 이주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대림차 주조 공장에서 일하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협력업체 직원 A씨가 프레스 기계에 맞아 숨졌습니다.
창원지청은 대림차 프레스기계 전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 근로감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